자, 오늘 그 현장 수업에서 함께 문학의 인문학 네 번째 시간입니다. 결핍. 우리 여기 현장의 학생들 같이 하고 있는데요. 한번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하품하는 학생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결핍의 삶, 예술의 풍요. 이게 무슨 말일까? 결핍의 삶이 무슨 뜻일까요? 결핍. 결핍이 뭘까요? 여러분, 결핍이 무슨 뜻이에요? 결핍. 모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결핍이죠. 자, 오늘 그 삶은 결핍인데 그 결핍인 삶이 예술을 풍성하게 한다. 그 옛날 사람들은 예술가들은 다 어땠어요? 다 가난했죠. 예. 근데 이제 제대로 이렇게 된 그 작품이 나오면 막 몇 억씩 하잖아요. 근데 꼭 그 사람이 죽어야만 몇 억 몇십억이 돼요. 그죠? 예, 꼭 그 사람이 죽어야 돼요. 학생 하품하지 마세요. 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작품이 독짓는 늙은이 황순원, 네, 1950년대 쓴 소설이고요. 이분은 와세다대 일본의 서울대죠. 와세다대 와세단대 오타입니다. 영문과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작품 중에 제일 유명한 거 뭐예요? 소나기 알죠? 소나기 학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분의 그 아들이 있어요. 아드님도 유명한 시인이에요.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분도 서울대 교수님이었고 아드님도 서울대 영문과 교수님이에요. 벌써 뭐 아드님도 은퇴했죠. 그 아드님이 그 유명한 항동규 시인입니다. 모르죠. 네, 참, 네, 그러죠. 그 항동규 그 영문과 교수님이신데 은퇴하셨지만 여러분 그분이 19살 때 쓴 시가 있어요. 즐거운 편지라는 시 알아요? 내 그대가 앉아 있는 창에서. 이거 몰라요? 즐거운 편지? 굉장히 유명해요. 연애 편지 할 때 많이 쓰는데 그 즐거운 편지의 작가이시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독짓는 늙은이 한번 정신 차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줄거리인데 송영감이 주인공입니다. 송영감이 바로 그 예술가입니다. 독짓는 독이 뭐예요, 여러분? 그쵸? 그거예요. 독짓는 늙은이로서 독짓는 일을 평생 직업으로 삼아 가난하게 살아왔는데 지금 병든 몸이다. 그런데 송영감 아내는 병든 남편과 아들을 버리고 결핍의 시작이에요. 뭐예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와 아들을 버리고 누구랑 도망가느냐? 버리고 자기 조수와 함께 도망가 버렸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이 송영감은 구세대를 상징해요. 그리고 조수와 아내는 신세대를 상징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은 항아리, 이 독을 지금은 다 누가 만들어내고 있어요? 기계가 만들어내죠. 그런 그 어떤 새로운 대량 생산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송영감은 꿈속에서조차 도망간 아내에 대한 분노를 사귀지 못한다. 도망간 아내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를수록 아들의 당손이에 대한 애정은 깊어간다. 송영감은 조수가 이 갈 마지막 감아 넣으려고 지어놓은 독을 깨부수고 싶은 충동항에 느낀다. 왜냐하면 조수가 만들어 놓은 거 다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죠? 화가 나니까, 분노했으니까 당장 자기네 부자가 살아가기 위해서 다시 독을 굽기로 작정한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먹고 살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다시 독을 굽기 시작하죠. 자, 송영감은 독을 서둘러 지어야겠다는 생각에 강박관념과 독을 지을 때마다 도망간 누가 생각나? 아내와 조수열. 그러니까 독을 지어야 하는 것은 먹고 살아야 해야 되죠. 근데 독을 볼 때마다 누가 생각나는 거야? 아내와 도망간 그 조수가 생각나니까 뭐예요? 갈등이죠.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그죠? 그래서
떠올라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쇠약해진 몸으로 한 가마의 분량을 채우기 위해 독짓기 계속하지만 지쳐 쓰러지기가 일수이다. 이제 벌써 뭐예요? 구세대로서 이제 힘도 없고 어쩌면 이런 뜻일 수 있어요. 사용 가치가 없어지는 구세대, 무너지는 구세대. 그러니까 뭐예요? 보세요. 이 지쳐 쓰러져 간다는 건 바로 뭐냐면 이렇게 이제 쇠퇴하는 구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구세대에게 남아있는 게 뭘까요? 구세대에게 남아있는 게 정성을 다른 말로 아까 고급진 말로 좀 해봐요. 정성이 아니라 진짜 전통 말고 조금 고급지게 예술. 그죠? 예술이 그 안에 남아있는 거. 기계 안에 예술은 있어요, 없어요? 실용적이고 상품은 되지만 뭐는 없어요? 예술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술적 혼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당손인 아버지가 죽지 않을까 울먹인다. 쓰러졌던 송영감이 정신을 차린 것은 저녁 무렵이었다. 당손이는 아버지가 깨어나자 이웃에 사는 박물장서 앵두나무집 할머니가 준 밥그릇을 내민다. 이제 애기가 아버지 쓰러지고 하니까 어떻게 옆집에 가서 밥을 얻어왔어요. 그랬더니 송영감 당손에게 누가 이 거랑질 해오라 했더냐. 누가 거지질 해갖고 오라 그랬어. 아들을 야단쳤어요. 화를 벌컥 낸다. 그러나 하루 종일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 당손에게 밥을 먹는다. 뭐죠? 자존심이 있는 거야. 자존심. 그지? 그러나 어떻게 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래서 먹었어요. 자, 다음날 앵두나무집 할머니는 미음사발. 그러니까 이제 이 영감이 이 송영감이 너무 쇠약하니까 뭘 갖다 준 거야? 미음 우리 죽이죠. 죽을 갖다 준 거예요. 송영감 찾아온다. 그리고 송영감 미움조차 잘 넘기지 못하는 걸 보고 송영감이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생각에 당손이를 다른 집으로 보낼 걸 공고한다. 여기 두면 애기가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집으로 애를 주라고. 옛날에는 그런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기를 수 있는 부양 능력이 없으면 다른 집에 머슴으로나 양자로나 그렇게 줬던 시절이 많죠. 그러나 송영감은 자기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못하면 쓰러져 있던 사람 같지 않게 고함치며 앵두나무를 쫓아낸다. 왜 이렇게 화를 냈을까요? 왜 송영감은 당손이에게 물론 아들이죠. 아들에 대한 애정과 애착이 있죠. 애정이 있죠.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또 하나 뭐가 있을까? 또 하나 아내를 닮아서 그 아내를 사랑하는 건가요? 그것보다는 바로 이러한 그 자기 아들, 그러니까 자기 분신이죠. 자기 속에 태어난 자기의 분신이기 때문에 그 예술혼을 이어갈 수 있는 다음 세대인 거죠, 사실은. 그런 애착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물론 혈육의 관계도 봐야 되지만 이 안에 있는 예술적 혼이 어떤 것인가를 작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날이 갈수록 송영감은 독짓는 시간보다 자리에 쓰러져 있는 시간이 많았지만 한가마 독만 채우면 겨울 양식과 내년에 미철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진다. 그러나 한가마를 채우지 못하고 웽손이 다른 사람이죠. 독을 말리고 굽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한가마는 뭐냐면 여러분 독가마를 사진으로 실어드렸을 건데 독가마가요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공간, 이 교실 공간만 커요. 그래서 거기다가 독을 이제 어차피 그 불을 떼고 독을 말리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독이 적어도 한 5, 60개에서 한 200개 정도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응?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자, 독을 굽은 불길이 시작되었다. 송영감 앉았다 누웠다 하면서 불질을 계속했다. 이제 불을 떼는 거죠. 그런데 독이 튀기 시작했다. 살펴보면 튀는 독은 자기의 빚은 독뿐이고 튀인다는 거 보면 뭐야? 독이 그 안에서 깨지고 있다라는 거야. 근데 자기가 빚은 독은 깨지고 있는 거야. 자기의 예술적인 게 이제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게 끝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시대는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수가 만들어 놓은 독은 그대로래. 그건 뭐예요? 다음 세대, 신세대가 만들어 놓은 그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어둠 속에서 송영감은 또다시 쓰러지고 말았다. 보세요.
조수가 만들어 놓았던 독은 그대로고 자기는 쓰러지는 거야. 그죠? 구세대의 무너짐.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겠다. 자, 회생할 수 없을 만큼 몸이 쇠약해지고 죽음을 예감한 성령은 급기야 앵두나무 집 할머니를 불러 아들 당손이를 다른 집에 양자로 보내기로 결심한다. 그죠? 이제 뭐야? 체념하는 거죠. 당손인을 떠나보내기 위해서 죽은 채를 하고 있던 송영감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었다 해서 이제 애들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생각해봐. 아들이 그냥은 안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어떻게 해? 죽은 채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제가 우리 아이들과 그런 게임을 많이 했어요. 아빠 죽었다 이렇게. 그럼 와서 애들이 와서 막 울었어요. 근데 몇 번 하니까 애들이 장난인 줄 알고.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죽은 채를 하고 있던 송영감은 아들을 보내고 나자 그 허전함과 주변에 재놓은 도구 하나도 없는 뜸막 속 전체만 공허한 가슴이 깃들자 독가마를 떠올린다. 그리고는 자신의 생명을 마지막으로 발산하는 듯 독가마 속으로 들어가 흩어진 돌조각의 단정히 무릎 꿇고 하는. 이게 무슨 말이야? 자기가 스스로 독가마 안에 들어가서 그 독들과 같이 죽는 거예요. 독가마가 이만하다 그랬잖아요. 독가마 안에. 가마 안에 되게 뜨겁거든요. 그 안에서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기가 만든 독이 어떻게 됐어요? 금이 갔죠. 튀기 시작했죠. 그걸 확인하고 아들을 보내고 자기는 그 독 안으로 들어갔어요. 무슨 말일까요? 예술적 가치가 떨어진 예술가는 죽음을 택한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을 가치조차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자, 인물의 성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송영감, 아내가 젊은 조서 도망치고 자식을 거렁질을 시키지 않기 위해 남의 집 죽어서도 자신의 독지는 일이라는 하나 목표에 끝까지 전념하는 정적인 인물이다. 변하지 않는 인물이죠. 아주 어린 아들 생기를 위해 안간힘을 다해 독을 짓지만 이에 실패하고 죽음을 맞는다. 앵두나무집 할머니 사랑이 있죠, 그죠? 그래서 박물장수이긴 하죠. 박물장수가 이제 우리로 치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상품 물건 파는 분인데 그 애정이 있는 거죠. 조수. 송영감의 독짓는 일을 거들다가 송영감 아내 눈이 맞아 도망간다. 몸도 좋고 독짓는 실력 좋은 인물로 전통적 가치에 대응하는 젊은 세대를 상징한다. 아내. 늙은 남편은 병들어 눕자 거렁질을 하게 될 걱정에 남편과 아들을 버려두고 젊은 조수와 달아나는 여인이다. 동적 인물이나 이 작품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송영감 욕설과 중후관을 통해 간략히 제시될 뿐이다. 자, 구성당해 볼까요? 아까 뭐 우리 줄거리 봤으니까 알겠죠? 이렇게 쭉 보시면 되고. 자, 이제 한번 정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단편 소설, 순수 소설, 심리 소설, 예술가 소설이죠. 근대로 접어드는 어느 시골 독짓는 집, 가을, 전역 작가 시점입니다. 자, 갈등은 우리가 아까 봤죠. 근데 어떤 거였죠? 표면적 갈등은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아내와 조수에 대한 송영감의 배신과 분노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배신감과 분노는 송영감이 독짓기를 실패하는 데 만드는 데 기여했고 송영감으로 장인으로서 가지는 예술에 대한 집념과 현실적인 범민의 대립으로 심화된다. 더 나아가 전통적 가치가 붕괴되는 세태의 변화, 그렇죠? 그래서 전통적 가치의 붕괴를 이렇게 신세대와 구세대 그 갈등 속의 붕괴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표현상 특징. 자, 표현 특징은 좀 볼 필요가 있죠. 자, 간결한 문체입니다. 내면 심리 분석적 제시했다. 주제, 극한 상황 속에 처한 독짓는 늙은이의 좌절과 신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감상. 자, 봅시다. 주인공 송영감 독짓는 행위는 큰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우선 삶을 유지하기 위한 생존의 방식이며 아내와 더불어 떠나버린 젊은 조수에 대한 대결 방식임과 동시에 자신의 삶의 의미를 실현시켜주는 자기 실현 방식이기도 하다. 그는 계속 한 집만 짓게 되면 당손이와 이 겨울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희망을 걸고 조수가 지어놓은 독보다 더 견고한 독을 짓기 위해 안간힘 쓰다 결국
독 붓는 가마 속에 들어가 무릎 꿇고 새로운 의욕의 출발을 기도하는 것이다. 예, 죽음으로써 예술혼을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이죠. 독진는 늙은이는 자 이거예요. 외래무명, 무절제 유입으로 말미암아 전통적 가치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예,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결말이 주는 감동이 있어요. 결말이 주는 감동. 인간적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송영감이 채우는 그것이 독짓기를 평생을 바쳐온 장인으로서 예술가적 혼을 이런 필사의 노력이라는 비장미. 무슨 미? 예, 슬픔에서 오는 아름다움이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소설은 거의 대화가 생략되고 있고 등장인물과 사건의 정황을 작가가 직접 제시하고 있어서 편집적 해설의 경지를 가지고 있다. 간결한 문장으로서 독자의 상상력을 유발시키고 서정적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이 소설의 구성 단계상 결말에서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면 비극적 결말로 진한 감동을 주고 있다. 암시와 여운의 결말이다. 토속적인 데에서 소재를 가져온 점과 생명의 구경이라고 한번 하면 생명에 대해서 경외심, 경외심이야. 구경한다는 게 아니라 경외심, 일관하고 있는 점, 그리고 주인공을 전통을 고스란히 비극적인 결말 점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와 비슷한 사람이 김동리라는 소설가도 이제 전통과 새로운 세대의 갈등을 기독교와 무교로 상징했어요. 그래서 뭐 을화, 무녀도 이런 것들. 그래서 기독교는 약간 거부한 세력이고 무교, 그러니까 우리 무당 있죠. 그런 전통은 고소해야 된다. 이런 상징적인 것으로 김동리 소설가도 그런 것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독짓는 늙은이를 통해서 작가의 예술혼, 작가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술가적 정신을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목이 뭐였죠? 처음에 제목이 뭐였죠? 생각나요? 뭐였어요? 예, 결핍의 삶, 예술의 풍요. 그래서 가난하게 사는 것, 결핍으로 사는 것이 예술가에게 주는 어떤 풍성한 예술적인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독짓는 늙은이다. 우리 주변에 많은 예술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조금 결핍으로 살아도 그들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 뭐 오늘날의 예술가들은 그렇게 가난하지는 않죠. 뭐 그런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독짓는 늙은이를 통해서 예술가의 삶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